시계탑 마을은 굳은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유의 밭에서 씨앗을 얻지만 그 씨앗은 사실 미래의 약속, 즉 빚으로 조달된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갚을 자원이지요. 마을에는 자원 비축고가 있었고 모두는 당장 이 씨앗과 물을 쓰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낭비하는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정치인이 나타나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장 이 밭에 화려한 꽃을 심읍시다. 보십시오. 지금 바로 피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공유의 밭으로 달려가 원하는 만큼 물과 씨앗을 가져갔습니다.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쓸 테니까 내 몫은 내가 챙겨야지.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이었습니다. 정치인이 심은 꽃들은 잠시나마 눈부셨지만 수확할 씨앗은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의 기쁨이었을 뿐 미래의 밭을 위한 시간의 가치는 무시되었습니다. 오늘 쓴 한 줌의 물이 내일 100줌의 수확을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공유의 밭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관찰하던 시율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의 귀한 씨앗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율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의 약속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이 파종한 씨앗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큰 열매가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을 위해 미래를 팔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공유의 울타리를 제안했습니다. 울타리는 나눔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규칙이었습니다. 무한히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모두의 몫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율은 시간의 씨앗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당장 손에 쥔 것보다 깊이 묻고 기다릴 때 그 가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성급함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율의 지도력 덕분에 시계탑 마을은 느리지만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모두는 배웠습니다. 미래를 위한 책임과 지혜가 가장 귀한 자원이라는 것을. 앞서 얘기는 국가부채와 세대 책임, 포퓰리즘, 공유지의 비극, 그리고 시간 가치의 무지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요즘 정부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확장 재정, 민생 지원, 복지 강화 같은 구호가 넘치지만 그 이면에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또 그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퓰리즘, 공유지의 비극, 그리고 시간 가치에 대한 무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퓰리즘입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큰 유혹은 인기입니다. 선거 때마다 누구에게 얼마 주겠다, 빚을 탕감하겠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경제적 타당성보다 표를 위한 단기적 지출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은 무너지고 미래 세대에게 빚이 전가됩니다. 해결책은 제도화입니다. 선진국들은 헌법 또는 법률로 재정 준칙을 정해놓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국가 채무 비율 60%, 재정 적자 3% 같은 기준을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헌법적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재정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정치적 재정 남용을 견제해야 합니다. 포퓰리즘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지만 제도적 울타리로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공공재정은 모두의 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의 돈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무원은 예산을 다 써야 내년에 삭감되지 않고 정치인은 예산을 써야 존재감이 생깁니다. 결국 남는 것은 비효율과 낭비뿐입니다. 이 문제를 막으려면 성과 기반 회계가 필요합니다. 투입과 산출을 비교 평가해야 합니다.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국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측정해야 합니다. 실패한 정책은 사후 평가와 책임 규명이 따라야 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려면 모두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의식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 가치에 대한 무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현재의 만족을 미래의 이익보다 더 크게 평가합니다. 즉, 지금 좋은 게 낫다는 심리가
국가 재정에도 작동합니다. 그 결과 오늘의 인기 정책이 내일의 세금 폭탄이 되는 것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편이라고 부르고 재정학에서는 세대 간 이전의 불공정이라고 합니다. 해결책은 시간가치 교육과 인식 개선입니다. 모든 공공사업에는 반드시 수년제 가치 분석을 의무화해야 하고 국민이 현재의 부채가 미래의 세금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포퓰리즘은 제도적 준칙으로, 공유지의 비극은 성과 기반 회계로, 시간 가치의 무지는 교육과 인식 전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셋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윤리를 보완하고 윤리는 제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그 둘을 연결합니다. 즉, 법과 윤리 교육의 삼각형이 조화를 이뤄야만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의 짐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재정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 간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가 누리는 복지와 편의를 위해 다음 세대가 빚을 갚아야 한다면 그것은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윤리적 부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제도를 바로 세우고 책임 회계를 확립하며 미래 세대에게 시간 가치의 철학을 가르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국가 부채는 낭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투자, 정치가 아닌 미래의 약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부채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제도, 책임, 그리고 시간의 가치를 이해할 때 비로소 재정이 건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